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절세만큼 중요한 법인 결산 시 확인해야 되는 5가지 사항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놓치게 되면 절세의 기회를 놓치거나 크게 세금을 부과당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결산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말 그대로 법인에서 출금된 돈 중에 출금 명목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임시로 지급된 돈이지만 지급처나 지급 목적 등이 불분명한 돈을 말하는데요. 세법상으로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빌려간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실무적으로도 보면 실제로 대표이사가 빌려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지급금 중에는 대표이사가 빌려간 경우 말고도 적격증빙이나 영수증이 없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놓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증빙이 없는 경우도 있고 대표이사에게 증빙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서 임시로 가지급금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금액들이 한 해 한 해 쌓이게 되면 내용을 알 수 없는 가지급금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지급금 중에 증빙을 받아서 자산으로 잡거나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그때그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불이익은 지급처가 불분명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라는 것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4.6%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연간 1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460만 원을 인정이자로 계산해서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계산되는 것은 물론 인정이자 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비율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가지급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법인세가 높게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이외에도 정부기관에서 대출하는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 신사 시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세금은 물론 대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잔액 확인과 그 내용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가지급금 내용 확인 및 정리 후 실제 대표이사가 빌려간 금액이 크다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결산 시 확인해야 되는 두 번째 사항은 임원 보수 규정입니다. 특히 임원 보수 중에서도 상여금 관련 규정인데요. 임원 상여금은 직원과 달리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법인세 곳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극단적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따른 임원 상여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법인세 신고 때 전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따른 임원 상여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또는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2024년에 임원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데 임원 상여금 규정이 없거나 또는 규정은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라면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미비된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인 결산 시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 세 번째는 바로 배당금입니다. 보통 2024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2023년 법인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 이익잉여금 처분의 핵심이 바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인데요. 배당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배당금이 개인소득세 절세에 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연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4%의 소득세만 부과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세법에서는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당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소득세가 높게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종합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
환산되지 않고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그 소득 금액이 높은 경우일수록 도움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높은데요. 따라서 법인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다면 분리과세의 장점을 활용해서 주주별로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배당금 지급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법인의 투자 계획 등으로 인해 배당금보다는 법인 내 자금 유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배당금 지급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결산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네 번째는 주주와 자본금 변동입니다. 법인의 주주와 자본금은 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하지만 법인 결산 때 연도 중 자본금이 바뀌거나 주주가 바뀐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정리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자본금과 주주 변동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2023년 중 법인의 주주가 바뀌었거나 자본금이 변동된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달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에 잘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 변동이나 자본금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잘못된 경우 미제출되거나 잘못 제출된 자본금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 결산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사의 주식 가치입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이나 사전 증여 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데요. 하지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략적으로 가늠해보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증여나 상속 또는 양도 시점의 순자산 가치와 과거 3년간의 순손익 가치를 가중평균해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등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일반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 60%, 순자산 가치 40%를 가중평균해서 해당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순손익 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치를 가중평균하게 되는데 거래 기준일에 직전연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1년의 순손익 가치를 50%, 직전 2년의 순손익 가치를 30%, 직전 3년의 순손익 가치를 20%를 가중평균해서 순손익 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순이익이 높을수록 그리고 최근 재무제표의 순자산이 많을수록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데요.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한다고 하면 비상장 주식 가치가 높을수록 증여세나 양도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결산이 끝나게 되면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나 양도의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평가된 주식의 가치가 너무 높다면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관리해서 언제쯤 증여나 양도를 진행할지에 대한 전략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인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가치를 순자산 가치로만 100% 반영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익 가치까지 고려되는 경우보다 비상장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법인 설립 시 배우자나 자녀 등을 주주로 반영하지 못하고 1인 주주로 법인 설립이 된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서 주주 구성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주주로 배당소득을 분산해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배당금 지급을 통해 자녀의 부동산 등 자산 취득을 위한 재원과 소득 출처 마련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인 결산 시 꼭 확인이 필요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법인세 절세와 더불어 법인 결산 시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접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주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